12월 29일 신텍스 수업 51번 시작하겠습니다. 볼게요. 뭐 그렇게 또 여기도 삽입구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 뿐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연이 할 차례네요. 서연이 해석해 볼게요. 모르는 단어 물어봐도 됩니다. 네. 좋아. 참가하는 세계를 넘어서. 네. 우리 아까 한 대로 그대로 우리 아는 대로 가보자. 비욘드가 전치사잖아. 얘 전치사 구지. 얘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 아니면 부사. 앞에 명사가 있어. 형용사네. 그들 자신의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야. 그들 자신의 세상 너머의 세상. 얘는 participate의 목적어. 동시에 C의 목적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이해가? 다시 beyond가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 그러면 beyond의 their, own, 자신의 이거 뒤에 명사가 있는 건데 생략이 된 거지. 똑같으니까 안 쓴 거라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세상 너머의 세상. 되나요? 이게 participate 목적어 필요하잖아. 목적 보호라도 목적어 필요하지. 그래서 얘의 목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and 뒤에 to see, C도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 C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words가. 이해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병렬 구조의 반대인 거지. and participate 뒤에 the words beyond our own words가 여기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기에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겹치니까 앞에 걸 생략해 놓은 것 뿐이에요. 되나요? 이해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요. 기술이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야. 뭘 보고 어디에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 거야? 그들 자신의 세상 너머의 세상을 보고 그들 자신의 세상 너머의 세상에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랑 소셜미디어가 관용의 도구인 거랑 무슨 이야기예요? 해석은 했지만 이제 이해를 해야죠. 서연이 이 문장이 하는 말이 뭔 말인 것 같아요? 다들 머리를 최대한 돌려봐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뭔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막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떤 걸까? 이거 양쪽 대신에 일단 무시하고. 어머, 지원이 뭔가 느낌이 왔습니까? 뭔 말인지?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지원이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 소설 같을 수 있어. 이 추론 자체가 원래 소설이야. 이 맥락이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지. 잘 안 와닿습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생각을 마음껏 얘기를 해보고, 그래야 맞다 틀리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고 고쳐지고, 아 이런 생각이 했구나가 기억에 남아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실력이 늡니다. 일단 소셜미디어가 뭔지는 알죠? SNS 같은 거이죠. 소셜 미디어는 may seem, 보일지도 몰라, like a tool, 어떤 도구처럼 보일지도 몰라. for,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관용을 위한. 관용, 옆에 뭐 아량 이렇게 나와 있죠. 관용이 뭔지 알죠? 관용이 뭐예요? 한글말로, 다른 말로 한글로 바꾸면 아주 관용이 있어. 뭐라고? 자비. 자비 느낌도 괜찮아. 그러니까 봐주는 거야. 관용은 봐주는 거야. 참아주고, 그래서 오른쪽에 인내라고 돼 있어요. 아량이 넓고, 나한테 뭔가 실수를 해도 관용이 있다는 말은 실수도 봐줄 수, 이게 관용이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소셜미디어가 관용을 위한 도구처럼 보일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because, 이유가 나와. 소셜미디어가 관용의 도구처럼 보이는 이유가 봤더니 뒤를 보니까 기술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야. 봤더니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그 보고 참여하다의 목적어가 뭐야? 세상이야. 근데 어떤 세상이죠? 그들 자신의 세상 너머의 세상에 참여하고 그 세상을 보는 걸 가능하게 해줘.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면 돼.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동 아랍 지역 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일부 다처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오면 일부 다처제였죠. 일부 다처는 아니다. 막 정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죠? 일부 일처인데 나쁜 거였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일부 일처인 건데 아랍 중동 국가들은 일부 다처제란 말이야. 그러면 그쪽 나라를 접해보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뭐해? 일부 일처인데 당연한 건데 처가 2명이 있다 하면 정신병자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 죽일 놈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랍 국가를 보고 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어떤 이제 좀 중동 지역 같이 생긴 사람이 2명의 처를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아랍 쪽 사람인가 봐. 둘 다 와이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걸 안 접해봤으면 좀 나쁜 놈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위한 도구처럼 보여질지도 몰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생각해보고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미안. 여기 삽입구 한번 볼게요. 항상 얘기하죠. 삽입구, 삽입절은 어디? 여기 앞쪽. 이 앞쪽을 부연 설명하거나 사례를 들어주거나 수식을 하거나 첨가해 주는 거야. 되죠? 이걸 부연해 준다고요. 부연해 준다는 게 수식, 사례, 첨가,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and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people across the globe throug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latform. 그 가능성. 그러면 자, and 소셜 미디어와 첨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뭐처럼 보인다. 근데 어떤 가능성이에요? 연결할 가능성이에요. 뭘 연결하는데? 커넥팅의 목적어죠. 사람들을 연결할 가능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인데? 지구 전역의 사람들이에요. 지구 전체의 사람들을 연결할 가능성이에요. 뭘 통해서? 전치사구, 부사구, 소통, 의사소통과 정보 플랫폼. 플랫폼은 여기 나와 있죠. 원래는 플랫폼은 승강장, 강단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세상이 되고 나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틀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메신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플랫폼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소통과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전역의 사람들을 연결할 가능성. 그게 소셜 미디어잖아. 되나요?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풀어서 첨가해줬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2번 현서 해볼게요.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어느 활동에서 목표하는 지식에 대한 학생들 각각의 recreation. creation은 창조고 re는 다시니까 재창조. 네,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평가하는 것은 다 뭐라고 얘기했죠? 아, 네. 활동들 후에 뭐라고요? 사려 깊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라고 했죠? 네.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동명사 주어도 잘 잡았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이거 뭔 말을 얘기하려는지는 알겠습니까? 그냥 쓱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네. 네.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 살짝 선호가 바뀌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잘 봐. 단순한 구조예요. 뭔가 속뜻을 찾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나온 거니까. clarity, 명확성이죠. about, 무엇에 대한? 지식에 대한 명확성. 지식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자, intended pp, 명사 뒤에 pp, 그죠? 그러면 뭐야?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 주겠죠? 쌤, pp인지 어떻게 알죠? intend는 의도하다란 타동사예요. 근데 만약에 intended 과거 시제 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야. 목적어가 없죠. 전치사구로.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구인 거야. 알아먹습니까? 이해 가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intended in any activity, 어떤 활동에서 의도된 그런 지식에 관련된 명확성은 됐나요? 미안.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 맞을래나? 이렇게 가는 게 맞을래나? 둘 중에 뭐가 어울릴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떠한 활동에서 의도된, 목표로 삼아진 지식에 관한 명확성일까? 이게 목표로 삼아진 지식에 관한 명확성일까? 목표로 삼아진 지식의 명확성일까? 이게 좀 낫지 않나요? 이해가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 얻어진 지식의 명확성, 이쯤이 맞지 않을까? 됐나요? 이 명확성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사 comes,
온다. 어디에서 온대? 각 학생의 재창조로부터 온다. 전치사고요. 무엇의 재창조? 개념의 재창조로부터 온다. 전치사고 형용사고. 앞에 있는 recreation 꾸며주죠. 지식의 명확성. 결국은 어떤 활동에서 의도된 지식의 명확성이라는 것은 그 학생이 그 지식을, 그 개념을 재창조를 해야 명확해진다는 의미죠. 됐나요? 됐나요? 자,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는 세미컬론이고 지금은 대시입니다. 양쪽이 아니지. 앞에 걸 부연 설명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쪽이랑 뒤쪽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이해가죠? 좋아요. 그럼 가보자고. And 그리고 discussing, thinking, arguing, listening, and evaluating one's own perceptions. one's own 자신의 perception, 뭐 예상, sorry, preconception. 쌤이 잘못 봤습니다. preconception. 자신의 예상을 discussing, 토론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듣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읽었죠. 왜 can bring about 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됐나요? 그리고 여기 뒤에 after 뭐 한 후에 the activity 그 활동들 후에 자신의 예상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듣고 평가하는 것이 can bring about 가져올 수 있다. this 이것을 bring about이 뭐뭐를 가져오다는 이어동사고요. this는 목적어예요. 당연히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니까 this는 bring about의 사이에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됐나요?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현서, this가 지칭하는 게 뭘까요? 지식의 명확성. 좋습니다. 지식의 명확성이겠죠. 또 다른 건 될 수 없을까요? 개념의 재창조. 요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문장 구조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 활동들이잖아. 이 활동들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활동이겠죠. 이해가요? 이게 매칭이 되면 이제 슬슬 될 겁니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앞뒤가 같다는 대시 전후가 같은 말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항상 가볼게요. 어떠한 활동에서 의도된 그 지식의 명확성은 어디에서 온다? 각 학생들의 개념의 재창조에서 온다. 어떠한 활동에서 나온 지식의 명확성은 학생들이 그 지식을 재창조, 개념을 재창조하는 데에서 온다. 부연 설명. 각 활동 후에 자신의 예상, 이건 아니지. 자신의 예상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듣고, 평가하는 것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그 활동을 하고, 활동에서 의도된 지식의 명확성을 얻으려면 각 학생이 그 개념을 재창조해야 되는데, 그 개념의 재창조라는 게 바로 뭐? 활동 후에 자신의 예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해봐야 이 개념의 재창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해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이 학생들의 개념의 재창조가 되는 거고, 이 개념의 재창조는 뭐야 이거? 잠시. 이 개념의 재창조는 너무 긴데요? 얘네. 이 자신의 예상을
토론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듣고 평가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연결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가지고 오고 얘가 얘를 가지고 오는 이런 연결 구조입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 this라는 게 뭐? 개념의 재창조를 지칭한다고 잡을 수 있으면 전체 연결이 따다닥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필기가 마무리되면 넘어갈게요. 자, 정우 차례네요. 53번 해석 해보겠습니다. 이건 쉽다. 네. 오케이. 유엔 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오, 네. 야, 이거 선우 막 다 뒤집었는데 말은 통했어요. 네. 후에 이 단어는 환경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거꾸로 이뤄내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용어가 됩니다. 잘했습니다. 뭐 더 건드릴 게 없네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아먹죠? 그래서 결국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란 용어가 나쁜 건 아니야. 지속 가능성이란 용어가 친환경적인 척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적이게 되지는 않을 그런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거지 그 용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됐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되는 문장이에요.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가볼게요. after. 근데 접속사절을 잘 봐. 자, 정우. 여기서 이게 after 접속사절의 주어가 뭐야? 그렇죠. UN 환경회의죠. 동사가 뭐예요? 그렇지. 목적어는 the term sustainability 동격이니까, 그지?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여기는 widely known 이게 목적 보호인 거죠.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하다. 됐나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가 수동이면 무조건 PP잖아. 목적 보호는 알고 있죠? 알죠? 되죠? 이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가 수동이면 얘는 무조건 그냥 PP야.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after 접속사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UN 환경회의가 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환경회의가 sustainability라는 용어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한 후에, 널리 알려지게 만든 후에, 됩니까? 됐나요? 됩니까? 네, 알려지게 만든 후에, 그리고 이제 주절 가는 거야. The word, 그 단어는, sustainability라는 그 단어는 became popular buzzword.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되었다. 인기 있는 굳이 안 써도 되죠. 유행어가 되었다. by, 누구에 의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 사람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wanted to be seen as pro-environmental. 자, 여기서 pro라는 뉘앙스 알아놓으세요.
친화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ro-environment 하면 환경 친화적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to be seen 보여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 didn't intend 의도하지는 않는 사람이죠. 실제로 의도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뭘? 바꿀 것을 의도하지는 않아요. 뭘? 그들의 행동을 change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행위를 바꾸는 걸 의도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 친환경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에 의해 유행어가 되었다. 됐나요? 좋습니다. 별 내용 없고요. 해석되면 바로 뜻이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주연이 뿐만 아니라 좋아. 모든 국가들은 좋아. 무엇이 옳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주의형의 이론에 기초된 것이나 문화적인 우산을 보호하고 문화적인 대상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준비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을 국가와 박물관을 협력해야 한다. 각각의 나라의 박물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 말입니까? 박물관 공동체와 국가들은 자신들 나라의 문화적 유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찰떡같이 해석을 했는지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앞으로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잘 봐, 집중하세요. All nation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museum community must accept 블라블라 나오는데 모든 국가들은 이게 주어야. 그리고 as well as 앞에 컴마 보이지? 여기까지 양적 컴마야. 그러면 문장 구조 볼 때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케이? 그럼 모든 국가들은 그 다음 동사 must accept 받아들여야만 돼. 다음 뭐 나와야 돼? accept 타동사죠. 그러면 목적어 필요하죠. 주연이 accept의 목적어가 어디 있어? 지금 주연이가 아까 해석할 때 based on을 기초된 것 이렇게 해버렸어. 왜냐면 너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 accept의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based on을 기초된 것 이렇게 해버렸어. 그 다음 all 등위 접속사의 on 이하를 인식에 또 기초한 것 이렇게 해버렸어. 왜냐면 목적어가 와야 되는 곳이거든. 근데 쌤이 누누이 얘기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 전치사구는 절대 명사가 될 수 없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밖에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잘 봐.
일단 필기하고. 보세요. 그럼 가보면 자, all nations 주어 모든 국가는 must accept 받아들여야만 돼. 뒤에 목적어 어딨지? 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너의 눈에는 이제 either A or B가 들어오겠지?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상관접속사 A or B. 얘는 A나 B 둘 중에 하나, A 혹은 B 혹은 둘 중에 이 의미밖에 못 넣어. 결국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의 품사를 결정한 건 얘네가 품사를 결정한단 말이야. 이해가요? 여기 neither nor, not A, but B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 뒤에 A, B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A를 찾아봤더니 either 뒤에 based simply on the moralistic theory 전치사구인 거야. 얘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기 때문에 절대 명사가 될 수 없어. 근데 잘 봐. 전치사구 based on 앞에는 accept한 동사가 있고 명사가 없어요. 그럼 얘는 형용사는 될 수가 없어. 이제 얘는 그냥 100% 부사야. 뭐뭐에 기초해서 혹은 on the recognition of a crucial necessity 중요한 결정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얘는 그냥 부사구 병렬일 뿐인 거야. 되나요? 그러면 either 앞에 컴마 있는 게 보였고 either A or B 어디? 여기까지 B가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부사구 병렬일 뿐이야. 아직 accept의 목적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봤더니 대절이구나. 얘가 목적어구나.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초반부터 얘기했던 전치사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밖에 안 돼. 전치사구를 명사로 보지 마세요. 얘기를 계속 그래서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모든 국가는 대디아를 받아들여야만 돼. 이런 문장인 거예요. 이 문장은. 뭘 받아들이는지 가보자. 대절은 당연히 accept의 목적어절이고 앞에 명사 따위 없고 얘는 완전한 접속사 절일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가보면 nations and museums 이것도 보세요. 습관적으로 이제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이건 삽입이야. 그리고 국가들은 그리고 박물관들은 must join together 협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뒤에는 잘했어요. to help 돕기 위해서 부사절보 목적. 그리고 help 쌤 몇 번 얘기했었죠. help는 원래 같으면 뒤에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오죠. 이 목적 보호는 to 부정사이거나 동사 원형이 될 수 있고 help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었다? 이거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help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 나올 때 당황하지 말라고. 이 동사 원형 목적 보호라고. 그래서 해석은 동사 원형 하는 걸 도와주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help 뒤에 protect and preserve 이게 목적 보호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리고 protect and preserve는 또 목적어를 필요한 타동사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each country's treasure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의 보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걸 돕기 위해서 협력해야만 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나라가. 됐나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as well as 이야. International Museum Community 국제 박물관 협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국가와 박물관들이 각 나라의 보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걸 돕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either A or B는 뭐뭐에 근거해서 내지는 뭐뭐에 대한 인식에서라는 부사구 나열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볼게요. simply 그저 무엇에 기초해서? 도덕주의적 이론에 기초해서. 전치사구. 자, 오브 전치사 나왔어. 뒤에 명사 나오겠지? 이 명사가 도덕주의적 이론을 꾸며주는 형용사일 뿐인 거야. 자, 오브 뒤에 명사 자리에 what절 등장했어요. What is right and justifiable.
해석하면 옳은 그리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도덕주의적 이론. 간접 의문으로 해석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주의적 이론. 후자가 좀 더 낫죠? 간접 의문으로 해석하는 게. 그죠? 의 기초에서, 도덕 이론의 기초에서, 혹은 어떤 인식에서, 무엇에 대한 인식? 중요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명사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정리 다 되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 당연히 이거. 보호할 필요성인 거야. 보호할 필요성. And conserve. 병렬이네요. to. 보호하고 보존할 필요성이야. 둘 다 동일한 목적어를 받겠지. 문화유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할 중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저런 대이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 다 됐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네. 55번.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될 예정. 한 바퀴 돌았네요. 싹 돌았습니다. 네. 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덕 법칙에 기반한 행동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된 법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구성된 법에 대한 네, 계속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버렸구나. 그럼 이건 어떡하지? 자연스러운 막 이렇게 갈 거고. 한번 계속 가보세요. 개개인의 존엄성이 네. 법에 기반한 행위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결과인? 그럼 이것의 선행사는? 개인에 대한 존중에 의해 구성된 법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계속적인 법의 흐름대로 한번 가보자고.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 가볼게요. 칸트의 체계에서는 부사고, 그죠? 자, 집중해서요.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칸트의 체계에서는 reason, 이성이라는 것은 tell, 사형식이에요. 우리에게 that 이하를 말해줘. 그죠?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가보자. We follow moral law.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걸 말해줘. But, 하지만 acting from the moral law.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acting이 주어인 거야. 분사구문이 아니라. 그죠? ing를 시작했는데 뒤에 동사가 없어. 그럼 분사구문이겠지. 그죠? 근데 뒤에 동사가 있어. 그럼 가볼게. acting from moral law.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begins, 시작됩니다. with, 전치사, 무엇과 함께. respect for the law. 법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작됩니다. begin 자동사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다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컴마 위치잖아요. 쌤이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수식을 하는 한정적 용법으로 봐도 크게 상관없어. 근데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속적용법의 위치는 끊는 게 맞죠. 쌤이 너네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쌤이 항상 이제 시간이 저갈 때 위치 후 이런 애들이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계속적 용법이란 이름은 되게 반어적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름은 계속적 용법인데 실상 해석은 여기서 끊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고 이 위치야가 선행사를 꾸미기보다는 이 컴마를 기점으로 끊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름이 되게 웃기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볼게요. 컴마 which, 컴마 who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나뉜다고요?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접속사는 맥락으로, 앞뒤 맥락으로 어울리면 뭐 and도 되고 역접, 순접으로 파악하면 되죠. 대명사는 뭐가 대명사가 된다? 선행사가 대명사가 되겠죠. 선행사가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형태로 들어올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그 선행사가 목적어의 형태로 들어올 거야. 이해가요? 되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법은. 그럼 가보자고. 자, 위치 앞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 컴마 위치. Which is constituted. 자, 주관대절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구성됩니다. 무엇에 의해? Respect for person.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위치의 선행사가 뭘까? 아, 법에 대한 존중이구나.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도덕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and와 it, 이게 뭐야? 선행사. 이 선행사. 이해가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끊어졌죠.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것은 이다. A natural consequence.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무엇에?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인식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recognize, 인식하다.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recognize,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인식하다. 친구한테 얘기하라고 했죠. 내가 인식했어. 내가 알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친구가 당연히 뭘 알겠니? 뭘 인식했다는 거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인 거야. 당연히 the dignity가 recognizing의 목적어인 거야. 존엄성을 인식한 거죠. 오, 전치사고 계속 나오네. each person.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 as 전치사 a law governed agent. 법의 지배를 받는. 법의 지배를 받는 agent, 행위자로서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야.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야. 뭐가? 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선행사구나.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존중은, 위치의 선행사는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칸트의 시스템에서는 이성은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 법에 대한 존중은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의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는 이렇게 법의 법칙을,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거는 법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거고, 이 법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건
개인을 존중한다는 거고, 이 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거다. 됐나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